자, 미리 캔버스는 포토샵의 간단하게 말한 무료 버전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포토샵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사진 편집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보다 우리가 그래픽 프로그램을 모름에도 간단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툴이 미리 캔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는 템플릿이라는 걸 제공을 해줬었죠. 템플릿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배송 공지를 만들 거다. 나중에 뭐 만드는 걸 할 테니까 아마 배송 또는 배송 공지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배송에 관련된 템플릿들이 보이게 되고, 이 중에 왕관을 쓴 것들은 무료가 아닌 유료 템플릿이지만 무료 템플릿 중에서도 괜찮은 게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눌러서 가져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 제가 이걸 만약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디자인이 가져와져서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리 캔버스는 요소들의 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글씨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요소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얘네들이 지금 보면 요 박스보다 요 사람이 뒤쪽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도형이 있고 그 다음 문자가 있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수정을 하실 때는 옆에 이렇게 레이어가 켜져 있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밑에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도구 때문에 얘가 이제 가려져서 움직이지 않을 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옆에서 이렇게 해당 도형을 선택을 하고 뭐 방향키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어라는 단위가 좀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이후에 좀 더 설명은 드릴게요. 자, 어쨌든 템플릿이라는 거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식을 고치는 것이 템플릿이다 라고 했었고요. 만약에 글씨를 고칠 거면 글씨가 적혀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파랗게 블록 지정이 되고 그 상태로 적거나, 일부만 고칠 거면 일부만 범위 잡아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글씨에 대한 것도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템플릿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저는 이전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데, 이전으로 갈 때는 되돌리기라는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는 실행 취소를 뜻하죠. 그래서 요걸 누르시거나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전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작업 공간이라는 곳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미리 캔버스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미리 캔버스를 저번 시간에 처음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라 한다면 작업하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이 비워져 있을 건데요. 만약에 작업을 여러 번 하셨다라고 한다면 내 디자인이라는 곳을 눌러보시면 내가 작업했었던 디자인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눌러서 가져오면 해당 디자인을 바로 가져와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사이즈도 맞게 가져올 거면 아예 원본 편집하기를 눌러서 그 원본을 불러와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작업 공간이라는 곳은 내가 이전에 작업한 것을 조금 수정해서 다시 만들고자 할 때, 그럴 때 작업 공간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학원의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정표 같은 게 있잖아요. 매번 디자인을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디자인을 처음에 이쁘게 해놓고 그러고 거기 있는 내용들만 좀 수정해서 다시 만들곤 하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실 때는 이 작업 공간이 꽤나 도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게 설 연휴 배송 안내해서 대략적으로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조만간 가정의 달이다. 그러면 또 그 달에 또 배송 마감 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일정에 맞게 조금만 수정해서 만들면 새로 다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 공간이라는 것은 내가 잘 만들어 놓았던 것을 가져와서 조금 더 수정해서 만들 때, 그럴 때 쓰는 것이 작업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원본 편집하기란 거라 새 창으로 하나 더 띄워졌는데요. 이 창은 제가 닫고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이전으로 잠시 돌아가서 전 비나면 놓고 사진에서부터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소 사진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는 미리 캠퍼스에서 제공되어지는 사진을 가져올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누르고 여기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사진을 쳐보시면 원하시는 사진이 있는 경우 가져와서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사진 검색에다가 제가 주방이라고 치고 검색을 해보면 주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보일 거고요. 그 중에서 내가 가져올 사진을 클릭해서 가져오시면 이렇게 쉽게 사진을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사이즈는 제가 그냥 1000에 1000으로 맞춰서 지금 보고 있지만 나중에는 원하는 사이즈에 조절을 해서 맞춰서 쓰셔도 되는 거죠. 사진을 만약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는 사진에 대한 밝기 명암도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고치는 게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터 효과와 직접 조정이 있는데 필터 효과에서는 미리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색감, 필터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조정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적으로 밝기나 대비를 맞춰서 조절하실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색상 채우기나 그림자, 그라데이션 마스크와 같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활용할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고요. 잠깐 줄여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좀 길어서 나는 이만큼을 자르고 싶어요 라고 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진이 선택되어 있을 때 자르기라는 메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도 이 사진에서 편집 상태에서 가능하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역시 왕관을 쓴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상세 페이지나 대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가져와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업로드라는 부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는 내가 컴퓨터에 받아놓은 또는 컴퓨터에다가 저장해 놓은 사진들을 가져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업로드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폴더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져올 그 사진을 선택하신 채 열기 해서 가져오시면 사진을 가져올 수가 있고 해당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물론 이것도 사진이기 때문에 필터 효과를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는 밝기 직접 조정해서 원하는 정도로 맞춰놓고 작업을 해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상세 페이지나 대표 사진 같은 걸 꾸미고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 같은 걸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사진에 이렇게 배경이 있어서 좀 불편한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배경을 지우는 기능이 유료 버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배경을 지우는 툴도 하나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이미지 배경 제거인 리무브비즈라는 사이트였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이미지만 딱 가져오고자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리무브비즈에서 사진을 배경을 없애놓은 후에 그 다음 두 번째로 미리 캔버스에서 업로드로 가져오시면 보다 쉽게 배경이 없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업로드까지 설명 이어서 말씀드렸고요. 요소서부터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거라면 요소라는 부분에서는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래픽 요소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소에서 위쪽에 전체 검색에다가 예를 들어 제가 주방이라고 적어보면은 주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보이죠? 아까 사진하고는 좀 다른 점인 게 약간은 그래픽적인 이런 요소들이 보일 거예요. 물론 왕관을 쓴 것들은 가져올 수가 없어요. 무료 아니에요. 그래서 유료인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이렇게 가져와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 요소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사진이 이 요소가 하나 더 필요하면 컨트롤 누르면서 옆으로 끌으면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으니까 여기가 좀 잘리는 느낌이긴 하네요. 조금 아쉽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르기에서 필요 없는 데까지를 잘라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끊기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꾸며 나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어색하지 않죠?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약간 밑으로 내리면 완벽하다. 그죠? 해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쓰실 때 우리가 요소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어요. 요소를 클릭해보면 역시 필터나 색상 채우기 같은 효과가 있고요. 만약 나는 색상을 갈색으로 채울 거야. 근데 여기 만약 팔레트에 내가 원하는 색깔이 없다면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을 누르면 색상표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고를 수가 있고요. 이 정도로 할까요? 이쪽도 여기 있는 색깔과 같은 색깔을 쓰고 싶다면 선택하시고 색상 채우기 색깔을 골라주시면 쉽게 설정할 수가 있죠. 자, 위쪽에 색상 채우기를 제가 눌렀을 때 색상에서는 여기는 지금 현재 좀 최근에 우리가 고른 색상 이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 부분은 색상표에서 직접 고르실 때 스펙트럼의 색깔을 골라놓고 원하는 색상을 찍어서 고르시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색상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색상 값을 알고 있다면 그 값을 적어서 입력할 때 그리고 요 지금 스포이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 한 개만 가져올게요. 여기서 나는 색깔을 여기 있는 고양이의 색깔을 가져오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깔을 찍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스포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색상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신다면 많이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요소 부분 설명드리고 있는데 요소는 이것만 생각할 건 아니라서 일단 제가 적었던 요 검색창의 내용은 잠시 지울게요. 자, 요소에는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형에서는 기본 도형이나 기본 도형 테두리 또는 사각형 네모, 원형 동그라미 등의 다양한 도형들이 있고 여기에서 원하는 도형을 선택하셔서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맞춰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밑에다가 사각형을 깔아놓고 글씨를 쓰는 형태의 모양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서도 아마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건데 그림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위에다가 어떤 색면을 입혀서 글씨를 쓰는 경우도 있겠죠. 조금 감이 안 오실까봐 제가 사진 한 개만 밑에 깔아놓고 설명할게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요소에서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적당하게 놓은 후에 색깔은 회색 말고 흰색 그리고 여기서 투명도를 조금 연하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글을 쓰면 이것도 좀 눈에 띄죠. 또는 얘를 이렇게 가운데쯤에 놓고 여기다가 글을 써도 괜찮아요. 또는 얘가 밑에 있는 이런 디자인도 나쁘진 않죠. 뭐 투명도는 더 주고 싶으면 더 연하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또는 이 사각형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사각형에 빨간 색깔을 이렇게 채웠고요. 이 사각형을 끌어다가 여기 회전 보이죠? 회전을 해서 이렇게 띠를 둘러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간단하게 뭐 글씨를 써서 뭐 특가 세일 뭐 이렇게 써서 체크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도형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을 내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뭐 이런 것도 괜찮은 느낌일 것 같아요. 반절에는 예를 들어서 흰색으로 해서 채우고 얘 색깔을 투명도에서 좀 연하게 준다든지, 그러고 여기다 글씨 쓰면 되죠. 그래서 사각형 하나만으로도 되게 다양한 디자인들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잘 써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제가 나중에는 아마 설명도 드릴 부분이긴 한데, 얘를 이렇게 회전해서 어차피 여기 바깥쪽으로 나가는 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고 작업을 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기도 해요. 아마도 제가 아마 자취생으로 따라하기 설명드릴 때 요 내용도 아마 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각형 하나만으로도 되게 다양한 효과들을 낼 수가 있으니까 써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원형도 좋아요. 원도 이렇게 중간쯤에다가 놓고, 그러고 색깔을 흰색 이렇게 놓으면 흰색으로 이쁘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투명도를 연하게 놓으면은 원도 느낌 괜찮죠. 근데 우리가 눈대중으로 놓다 보니까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수는 있는데, 그땐 정렬에 가서 이 원을 가운데 중간으로 정렬하겠다 해서 놓으면은 딱 정 가운데 중간에 예쁘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혹시 블로그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블로그의 표지 이미지랄까요? 그런 거 만드실 때도 이런 디자인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기본 도형에 좀 보면은 여기 삼각형도 있고 다양해요. 요런 모양도 괜찮죠. 이거를 모양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만약 색깔은 까만색으로 했다면 얘를 하나 더 컨트롤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회전을 시키면 되잖아요. 뭐 여기서 이렇게 회전해도 되고, 그래서 디자인을 꾸미는 것도 하나의 디자인 모양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보면은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형인데요. 얘를 제가 클릭을 했을 때 둥근 모서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모서리를 둔 채로 디자인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하나만으로도요, 디자인할 게 진짜 많아요. 한번 이쁘게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한번 생각이 들고요. 뭐 별도 있고 다양해요, 여기 디자인들이. 뭐 디자인을 더 이쁘게 꾸미는 건 여러분들 몫이 아닐까 생각은 들고요. 자, 일단 기본 도형 테두리라는 부분은 제가 요 사각형 테두리를 제일 많이 쓰는 편인데요. 클릭을 해서 보면 이렇게 좀 굵은 회색 사각형 테두리가 생겨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위아래 상하좌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늘려서 맞춘 다음에, 여기 보면 두께가 있어요. 외곽선을 펼쳐보면은 두께. 그럼 내가 원하는 두께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해서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고, 또 얘를 만약 조금 줄여본다면 이런 안쪽에만 테두리가 예쁘게 쳐져 있는 그런 윤곽선 모양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윤곽선에 만약에 외곽선의 테두리를 좀 연하게 하겠다, 그것도 가능해요. 투명도에서 연하게 설정만 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정도의 테두리 연하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도형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도형만 잘 꾸며도 되게 세련된 디자인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도형은 한 이 정도만 좀 설명드려보고 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는 좀 잠시 지우죠. 선에도 되게 다양한 모양의 선이 있습니다. 점선이나 실선, 이런 방향선과 같은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어떤 그림이 있어요. 제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제품이 있을 때 이 제품이 우리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하고 싶다면 이 제품은 연하게 보이게 해놓고 요소에서 이런 선을 가지고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몇 cm, 뭐 여기는 몇 cm 이런 걸 적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 더 복사해서 사이즈에 놓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놓고 아직은 제가 텍스트는 얘기는 안 했지만 미리 말씀드려보면 텍스트 누르고 원하는 텍스트 크기를 클릭하면 생겨요. 그러면 얘는 뭐 제가 센치를 잰 건 아니니까 대충 적을게요. 10cm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가 컨트롤 누르면서 복사해서 얘는 뭐 예를 들어 뭐 8cm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절해서 놓으면 되잖아요. 색깔이 까만색이라 좀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아마 좀 짙은 회색 정도로 꾸며서 놓아도 사이즈 디자인 하시기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지금 요소의 선 얘기하면서 조금 보조하느라고 텍스트를 잠깐 얘기 드렸고 이따 텍스트는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선은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선에 대한 여기 두께의 선도 조절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선을 찍고 선 두께가 좀 두꺼웠으면 좋겠다. 조절을 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 둥근 끝점으로 하겠다 하면은 끝점이 좀 둥글게 처리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 뒤에 모양들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꾸밀 수 있고요. 요소의 크기도 조절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선에는 그냥 선만 있는 게 아니라 밑줄이나 색연필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이 있을 때 아까 그것도 괜찮은데 뭐 이런 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기에서 요소에 가서 선을 색연필 같은 걸 골라서 중요하게 내가 좀 표시하고 싶은 부분만 밑줄을 그어서 표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뭐 디자인들이 워낙에 다양하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원형 모양도 있어요. 색깔을 빨갛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곡선도 있고 꺾은 선, 그 외에 다양한 모든 선들이 있어서 내가 디자인할 때 이런 부분을 꾸며서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모양을 골라보니까 색상을 이거랑 이거 두 개 중에 고를 수 있대요. 그럼 여기를 눌러서 원하는 색상을 고르고 이 부분을 눌러서 다음 색상을 고르면 이렇게 느낌을 좀 다른 그런 선 모양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많아요, 디자인이. 가끔 보면은 메뉴판 같은데 이렇게 위아래에 꾸며놓는 것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아이고. 얘를 복사하는데 왜 10cm가 나와? 잠시만요. 아, 이게 잠금이 돼 있었네요. 복사해서 갖다 놓고 얘를 순서 반전으로 가서 상하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꾸미는 것도 괜찮겠죠. 모양은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거 외에도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도 저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지금 주황색이지만 색상 클릭해서 원하는 색깔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강조할 부분들은 디자인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꾸미고 싶은 디자인을 활용해서 꾸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많아요. 얼마나 많이 디자인들을 그냥 살펴보냐
아마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네요. 자, 선은 일단 요 정도 얘기하고 아이콘이나 애니 부분은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레임으로 갈게요. 프레임이라는 건 일종의 틀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본 프레임의 사각형을 하나는 이렇게 얇게 놓고 그 다음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해서 그 옆에다가 놓은 다음에 하나는 조금 좀 똑바로 놓을게요. 길쭉하게 이렇게 놨다라고 가정하죠. 그리고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뭐 복사할 거 없이 그냥 프레임을 새로 만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사이즈를 놓고 예를 들어 여기다가 넓게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사진에서 아무 사진이나 일단 선택을 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게 틀이 돼서 나오게 돼요. 프레임이라는 건 틀이잖아요. 일종의 이런 레이아웃 같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쓰시면 되죠. 만약에 필요 없어졌을 때 뭐 지운다든지 뭐 조절해서 맞춘다든지 보통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 우리가 일일이 다시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면 만드실 때 이런 프레임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소에 프레임이라는 기능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프레임에도 되게 다양한 모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며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프레임에는 분할 프레임 또는 스타일 프레임, 목업 프레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재미있게 보는데 이런 목업 프레임에 제가 핸드폰 모양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다가 이런 사진을 끌어다가 넣으면은 이 사진이 만약 핸드폰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손을 찾아보면 이런 손 모양들이 있죠. 지금 좀 아쉬운 거는 배경이 없었으면 좋겠긴 한데 이걸로 해볼까요? 이런 배경 없는 손을 이용해서 뭐 꾸며본다든지 손 모양은 인터넷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예쁜 손이 있으면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꾸며보시고 예를 들어 이 부분에다가 내가 원으로 좀 디자인을 하겠다. 그럼 도형에서 원을 이용해서 원의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를 한 다음에 순서는 프레임하고 사진 뒤 색깔은 뭐 노란색 프레임보다 위로 가야죠. 그리고 투명도를 좀 연하게 준다든지 이렇게 디자인해서 꾸며서 주시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미리 캔버스 자체가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도구들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실제 포토샵으로는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미리 캔버스를 이용한다면 그냥 내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만 좀 생각해서 배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디자인하실 때는 이 미리 캔버스가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멘트 적으면 되죠. 예를 들어 뭐 선명한 터치감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래서 요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프레임까지 말씀드렸고 표 말씀드릴게요. 표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표 형태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달력도 있고요. 의류 사이즈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이즈표를 만들겠다. 그러면 의류 사이즈 이런 걸 가져오면 편하겠죠. 이렇게 가져와서 크기만 적당하게 조절해서 글씨가 작으니까 글씨는 이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해주시고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엑스엑스라지까지 있다면
여기 행을 더 늘리면 되겠죠? 그러고 적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도 그냥 작성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더블 클릭해서 X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색깔 또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여기 셀 배경색을 원하는 색깔로 주시면 아주 쉽게 바꿀 수가 있고요. 테두리 또한 내가 원하는 색깔 두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다른 반에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왜 배송 안내 같은 거 할 때 달력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원하셨던 건 이 달력을 해당 그 날짜로 하셨으면 한다라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렵진 않은 게요. 이 달력 같은 경우 지금 숫자가 다 적혀 있잖아요. 달력 만들기에 가면 2024년 지금 2월이니까 2월로 맞추면 2월 달력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공휴일 기념일도 표시하겠다 해서 적용하면 이게 이제 2월 달력인 거예요. 지금 글자가 좀 잘 안 보일 거라 좀 확대해서 보여드려 보자면 여기 설날 보이죠? 대체 공휴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달력을 우리가 일일이 포토샵 같은 경우 다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요거 다 세가지고 다 글씨를 써야 되는데 미리 캔버스는 달력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글씨체 또한 내가 나눈 명조 싫으면 다른 글씨체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어쨌든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바뀌거든요. 지금 아직 안 바뀌었죠? 그리고 아까 배웠던 예를 들어 요소의 도형에서 사각형을 나는 여기 설 연휴 말고 6일까지 배송이 되는 거였으니까 여기까지를 색깔을 칠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색깔을 칠하고 투명도를 조금 조절해 놓는다든지 아예 이 표보다 도형을 좀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여기 흰색이 채워져 있나 보다. 잠깐만요. 색깔이 채워져 있으면 안 되니까 없애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색깔을 칠해가지고 일정을 표시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도형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요모조모 아마 많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지금 표까지 설명은 드려보았고요. 이따가 제가 잠시 실습 시간 드려볼 거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돼요. 차트 일단 말씀드릴게요. 차트도 여러가지 차트 모양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서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개선되었다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표시들이 좀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신뢰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차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기본 차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차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이 가능해요. 일단 종류부터도 가능하고 막대 스타일이나 상세 설정에 보면 축이나 눈금선에 대한 내용들도 축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조절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해보면 이렇게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게 나오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실험군, 아이고 여기 적혔네. 여기요. 실험군, 여기 계열이는 따닥해서 뭐 대조군 해서 예를 들어 이게 뭐 20대,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뭐 30대. 지금 제가 그냥 데이터는 마무잡이로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50대도 될까요? 해서 이렇게 넣고 데이터를 적으면 여기 반영이 돼서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트 또한 우리가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비교 대조군 같은 거 표시하실 때 이런 차트도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조합은요, 아마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만드실 분들은 좀 도움될 수 있고,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런 네임택 만들지 않나요? 그러면 요거 바꿔서 쓰시면 되게 간단하죠. 네,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그런 도구들이라서 다 귀여워요. 아까 저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미리 캔버스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우리가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감성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요소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소가 생각보다 기능들이 많죠.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서 일단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1시 11분이니까 한 15분에 이제 텍스트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요소 대략 한 번씩 확인해 보셨다면 텍스트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텍스트는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일단 이 위쪽에 있는 세 개를 저는 제일 많이 쓰는 편인데, 간단히 말하면 큰 글씨, 중간 글씨, 작은 글씨입니다. 특별하게 뭐 없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큰 글씨 쓰고 싶으면 얘를 꾹 누르면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글상자가 생겨요. 그럼 여기 파랗게 지금 돼 있는 대로 글씨를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제 앞에 있는 게 뭐 콜롬비아 뭐 안티오피아 이렇게 쓰지 말자. 그냥 미리 캔버스 활용하기 하자.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글씨를 쓰면 되고요. 여기서 요 가장자리 보시면 동그란 표시들은 크기 조절 버튼입니다. 자, 제가 딴 데 한번 찍었다가 다시 클릭해 볼게요. 여기 동그란 버튼에 가보면 두 방의 화살표가 뜨죠. 이때 끌어보면은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3개 있어서 3개 중에 내가 만약 작은 걸 골랐더라도 크게 키우려면 선택해서 키우면 돼요. 아니면 줄이면 되고. 그래서 사실 뭐 어떤 걸 고르나 상관은 없죠.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양옆에 좀 길쭉한 원 같은 게 보이는데요. 얘는 글 상자의 너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 상자가 너무 좁아서 이렇게 글이 밑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럼 이렇게 넓혀서 뭐 글 상자를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글 상자가 선택이 돼 있을 때는 요 옆에 속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글씨체예요. 여기를 눌러보면 굉장히 많은 글씨체들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클릭한 후에 눌러보시면 글씨체가 적용이 돼요. 귀여운 글씨체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깔끔한 글씨체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의 경우는 이게 글씨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내가 찾기가 힘드니까 그 옆에 있는 별표를 눌러놓으면 다음에 찾을 때는 이 별표 중에 찾겠다. 이렇게 해서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들은 내가 다음에도 또 쓰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글씨체 이름을 기억해 놓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표를 눌러 놓으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체들만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그 글씨체만 보고 바로 고를 수 있게 그렇게도 되는 부분이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글씨를 내가 좀 더 키우겠다. 아까 여기 있는 동그라미에서 조절해도 되지만 여기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직접 적으셔도 되고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늘리거나 줄이셔도 돼요. B는 굵게겠죠?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만 굵게 할 거면 해당 부분을 블록 지정을 하신 다음에
굵게 누르면 굵어지고요. 다시 누르면 풀러져요. 기울임, 밑줄. 요거는 이제 글자 서식인데 취소선이나 윗점자 같은 그런 서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글자 색깔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리 캔버스는 예를 들어 파란색으로, 활용하기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녹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블럭 지정해서 색깔을 주면 그 부분만 색깔이 입혀지기도 합니다. 요거는 배경색인데 뭐 그냥 보여만 드리면 이렇게 배경에 색깔 입힐 때. 자, 그리고 요거는 글자 정렬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글자를 여러 줄을 적었어요. 그럴 때 글상자 안에서 정렬을 왼쪽으로 할 거냐, 오른쪽으로 할 거냐, 가운데 정렬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맞출 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상단 정렬. 글상자가 만약에 있을 때 위쪽으로 맞출 거냐, 뭐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로 그냥 보시죠. 자, 글자 조정에서는 자간과 행간, 장평이 있는데요. 자간은 글자 간의 간격을 말합니다. 요게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의 간격인데 제가 자간을 늘려볼게요. 그럼 글자가 뚝뚝 떨어져서 들어가죠. 반대로 당겨서 붙일 수도 있어요. 행간이라는 건 줄 간격이에요. 그럼 얘를 늘리면 줄 간격이 넓어지고 얘를 줄이면 줄 간격이 바짝 붙습니다. 겹치기도 하고요. 자, 장평이라는 거는 글자가 높이가 있잖아요. 이 높이랑 너비의 비율을 말해요. 기본적으로는 100으로 되어 있는데 장평을 조절을 해보면 100보다 넓으면 글자가 뚱뚱해지는 거고요. 100보다 작아지게 되면 글자가 늘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맞춰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디자인에 따라 이렇게 행간이나 자간을 조절해서 맞추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요건 이제 글머리 기호. 위에다가 이렇게 점이나 1 같은 어떤 번호를 매길 때 쓰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씨에서 내가 만약에 외곽선을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외곽선을 눌러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외곽선의 색깔을 만약에 저는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두께를 주면은 이렇게 글씨에 테두리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강조할 부분에 이렇게 테두리를 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를 주니까 그냥 글씨보다 조금 더 또렷해 보이긴 하죠. 자, 그림자 같은 경우는 이 글씨에 그림자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의 색깔이나 방향, 투명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거리는 어느 정도 띄울 것인지, 가의 흐린 정도는 어느 정도로 흐리게 할 것인지 이런 값들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붙어있는 글씨보다 약간은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씨를 만들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요 곡선이라는 거는 동그랗게 이렇게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을 놓고 이렇게 굴려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굴려도 느낌 괜찮죠? 여기 위에다가 어떤 그림을 놓고 그림을 봤을 때 캐릭터 뭐 나올라나?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요. 뭐 꾸며서 디자인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텍스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텍스트에는 이렇게 밑에도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디자인들도 다 텍스트죠. 왕관 들어있는 거는 무료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뭐 요런 정도를 써볼까요? 아까 보니까 뭐 로고에 보니까 뭐 1단원 과학의 신비 요게 있던데, 우리는 과학을 설명할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바꾸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의 신비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실험 도구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 부분은 지우고 싶은데,
자, 보시면은 얘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에는 그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설정이 되어 있는 문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그룹을 풀 때는 여기 그룹을, 이게 지금 그룹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룹을 해제하시면 되세요. 자, 해제하는 방법은 요 밑에 보시면 요 첫 번째 게 그룹이에요. 얘를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그럼 요게 그룹이 풀렸으니까 뭐 내가 이거를 밑에다가 놓고 싶다든지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든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다시 그룹을 지을 때는 범위를 잡은 후에 다시 요 첫 번째 그룹 버튼을 누르면 그룹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기를 조절하거나 할 때 그 비율대로 크기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모양이 깨지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 모양이 깨질 일이 없죠. 자, 그래서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내가 얘를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처에 있는 걸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요 옆에 보면 자물쇠 있죠. 얘가 잠금이에요. 요렇게 누르면 얘가 요렇게 자물쇠가 채워집니다. 그럼 안 움직여요. 다시 이 잠근 걸 풀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해서 이 잠금을 다시 눌러서 풀어도 되고요.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그룹 옆에 요 자물쇠 보이죠? 여기 누르면 풀려지기도 하고 다시 누르면 그룹이 잠겨지기도 하고 요렇게 내가 이동하고 싶지 않은 건 얘를 잠궈 놓고 이동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겠다. 뭐 딜리트 누르면 제일 쉽죠? 자,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부분까지 한 번씩 소개를 드려보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문구들 중에 내용을 고쳐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글씨를 써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이게 지금 그룹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룹을 풀겠다. 풀어서 여기 필요 없는 것들은 뭐 지운다든지 여기서 내용을 바꿔 쓴다든지 하고 얘네를 다시 그룹을 묶어버리면 편하죠. 그죠? 자, 텍스트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 받을게요. 저 27분이니까 한 3분 정도 연습해 볼까요? 나머지 뒤에 거는 근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텍스트까지 한 번씩 연습해 보고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시 제가 한번 쭉 소개를 드린 후에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나중 얘기지만 자, 여기 크리에이터라고 보이시죠? 요거는 우리처럼 일반 이제 미리 캔버스를 쓰는 분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디자인 허브라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기여자로 등록해서 올립니다. 내가 꾸며서 올리는 거예요. 미리 캔버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요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었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는 꼭 무료 아니더라도 내가 이 디자인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네, 이거 다운받을 때 보면은 얼마 이제 콘텐츠 구입 후에 다운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요 미리 캔버스 로고가 다 찍혀 있는 이유는 이것도 다 유료로 쓰는 것들이라서 우리는 지금 골라서 쓰기에는 안 되지만 나중에 이런 템플릿을 우리가 만들어서 오히려 기여자로 크리에이터에 넣어놓게 되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디자인들은 사람들이 어차피 미리 캔버스를 다 무료로만 쓰시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유료로도 많이 사셔서 쓰세요. 그렇다면은 우리 거를 사서 쓰시기가 더 편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혹시 디자인을 조금 잘 꾸미실 수 있다. 그러면 부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세요. 자, 이건 넘어가고 이제 데이터. 이거 네. 배경색은 어떻게 바꿔요? 그것도 얘기를 드릴 건데 이 밑에 배경이라고 있어요. 자, 데이터 아까 보셨던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 여기 뜹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나 아니면 타임라인.
그래서 미리 캔버스는요,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그림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운로드 받을 때 JPG, PNG와 같은 그림 파일로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이거를 여러 장을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게 미리 캔버스이기도 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 동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이런 데이터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아마 요거는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쓸 것 같아요. 자, AI 드로잉. 이건 무료 서비스는 아니고 유료 서비스이긴 한데 일단 10번까지 무료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 이미지를 묘사를 해서 내가 어떤 예시로 어떤 이미지를 첨부해서 생성을 하겠다 하면은 AI가 알아서 그 그림, 내가 묘사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10번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계속해서 이미지를 쓸 수가 있는 게 이 AI 드로잉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림체 또한 내가 이런 일러스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3D 모양으로 할 것인지 그림체를 고를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묘사한 후에 생성을 하면 바로 생성이 되니까 한번 나중에는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동영상. 요거는 미리 캔버스로 동영상을 만들기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간단한 인트로 동영상 같은 거 만드실 때 활용하시긴 괜찮으실 거예요. 일단 동영상은 우리가 만약에 내가 찍은 영상 또는 뭐 프리픽에 있는 영상 뭐 이런 거를 가져오고 싶다면 그때는 우리가 업로드해서 동영상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동영상은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되는 동영상들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누르고 크기 조절해서 칸에 맞춘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쓰면 되겠죠. 저는 미리 캔버스 활용하기라고 적었고 색깔은 어두운 부분이니까 흰색이나 노랑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색깔이 나는 단색 싫다, 그라데이션 넣어도 돼요. 그리고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둥글둥글한 체, 너무 둥글둥글하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까토리체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제가 이렇게 고를게요. 그리고 크기 조절해서 배치할 거고, 요거를 이렇게 내려서 배치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뭐 이거는 나중 얘기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런 식으로 인트로 같은 걸 만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제작을 하고, 여기도 내가 애니메이션을 만약 이렇게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을 주겠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죠? 그걸 다운받을 때 동영상으로 받게 된다면 30초짜리 간단한 인트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단 무료요금제에서는 1일 7회 정도 파일로 동영상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일에 7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인트로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실 때 미리 캔버스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인트로는 원래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적용을 보통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유튜브에서 내가 URL을 가져와서도 만들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동영상 만들 때 노래 넣고 싶다. 그러면 오디오에 가셔서 이런 노래나 그러니까 배경음이나 효과음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들어봐야 알겠지만 무슨 노래라나? 이런 노래네요. 그럼 나는 이런 노래를 집어넣겠다 하면은 해당 노래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노래가 나오는 동영상을 저장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짧은 인트로 영상을 만드실 때는 활용하시기는 괜찮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효과음도 있어요. 뭐 보면은 네, 뭐 쓰실 만한 게 있으시면은 가져다가 쓰셔도 됩니다.
좀 시끄러운데? 좋아요. 뭘 썼는지를 모르겠네. 자, 이거다. 자, 테마는 쓸 일은 거의 없으실 건데 그래도 있으니까 소개를 해야겠죠? 색감을 이렇게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모양을 만들고 다음에 이제 좀 색깔을 또 바꿔서 설정해보고 싶으실 때 활용할 수 있는 메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제가 동영상을 깔아놓은 거니까. 자, 배경 같은 경우는요, 배경의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배경이 흰색이시겠지만 나는 약간 분홍색을 쓰고 싶거나 노란색을 쓰고 싶거나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설정해서 배경을 쓰실 수도 있고, 또는 배경에 여러가지 디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가져와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텍스처 배경 같은 경우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배경이라는 부분에 있고, 사진만이 아니라 패턴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는 이런 패턴의 배경을 쓰고 싶다 하면은 배경 패턴 크기와 투명도를 조절해서 원하는 정도의 투명도의 배경을 쓰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찜은 진짜 별거 없어서 넘어가고, QR 바코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기능에 대해서는 얼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QR 바코드는 무엇이냐면 여기다 URL을 집어넣으면 QR코드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니면 뭐 블로그도 좋고 인스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주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동영상 자체로 연결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채널을 연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 채널 주소를 복사를 해서 잠깐만요. 채널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URL을 만약에 집어넣고 만들기를 한다면 이렇게 URL이 딱 만들어지죠. QR이. 그러면 요거 QR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적어주는 게 좋을 테니, 텍스트로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유튜브로 가기, 친절한 수정쌤 바로 가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전단지나 명함 같은 데다 이렇게 박아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뭐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이걸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QR을 활용하시는 어떤 우리가 전단지 같은 거 만든다든지 하실 때, 특히 뭐 요즘 명함 같은 거에도 요즘은 QR이 많이 익숙한 세대긴 하거든요. 왜냐면 기본 카메라로 QR을 찍으면 QR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바로 이제 주소가 뜨고 그 주소를 눌러서 들어간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QR을 많이 체크를 하면서 QR이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쓰신다면은 저는 이것도 기능이 괜찮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QR 바코드까지 한 번씩 조금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위에 있는 기능과 다운로드까지만 얘기하면은 기능은 진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우리가 뭔가를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할 때 페이지라는 단위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새 창으로 보여드려도 뭐 무관할 것 같아서 새 창 하나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창은 제가 천에 열었지만 만약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든다면 크기 조정으로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를 입력할 수 있고, 그리고 웹에 내가 만약 유튜브에 뭐 채널 아트 사이즈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골라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기는 본인이 이제 원하는 대로 맞춰놓고 쓰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내가 디자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카드 뉴스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뭐 디자인을 할게요.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으면 디자이너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디자인은 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만 볼게요. 겨울철, 겨울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긴 한데, 간식, 뭐 베스트, 뭐 파이브 라는 어떤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죠. 뭐 글씨체도 뭐 마음에 드는 글씨체 쓰실 건데 저는 그냥 이런 글씨체 쓸 것 같아요. 베스트 5는 조금 더 크게 조절을 할 것 같고, 여기서 뭐 색깔은 마음에 드는 색깔로 칠해서 뭐 디자인을 조금 해본다면 요소의 간식 이라고 쳐보면 도형만이 아니라 이렇게 쳐보면 나오겠죠. 이런 모양들, 이런 것들을 조금 꾸며서 두면은 이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고 이런 디자인을 우리가 이 틀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만약에 페이지를 그냥 페이지를 추가를 했을 때는요, 이게 그냥 없이 생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 옆에 보면 페이지 복제가 있죠. 이걸 누르면 모양이 복제가 되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붕어빵 해서 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뭐 붕어빵 사진이 있으면 붕어빵을 사진을 넣어가지고 넣고 꾸며서 여기다 뭐 글씨 적어서 처리하시고, 그 다음 또 늘려서 두 번째는 뭐 떡볶이 해서 요거 사진은 지우고 떡볶이 사진 넣고 이렇게 꾸미면 디자인이 똑같이 가져와질 수 있겠죠. 여기 조금 더 보태자면 프레임을 제가 활용하면 그래도 되게 깔끔하게 가져올 수 있다고 한 게, 예를 들어 붕어빵이 있고 떡볶이 사진이 따로 사이즈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밑에는 설명을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러면 요 안에만 이제 붕어빵 사진이 들어가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사진에서 붕어빵을 집어넣고 여기다 끌면은 이렇게 들어갈 테고, 얘는 프레임보다 앞으로 와야겠다. 지금은. 그죠? 그러고 여기다가 뭐 글씨를 붕어빵에 대해서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겨울철 공세권 어플이 있을 정도로 사랑을 받는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간식 뭐 이런 식으로 좀 대략적으로 적긴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꾸며가지고 만들었다면 다음 장 만들 때 얘 잠깐 없애고 얘를 복제를 하면 이게 그대로 오니까 얘를 이제 2번 또 떡볶이 해서 떡볶이 사진을 또 찾아서 집어넣고 여기다가 글씨만 바꾸고, 그죠? 멘트 바꾸고 또 추가해서 만들어서 뭐 3번은 뭐 오뎅 할까요? 그래서 오뎅 사진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오뎅 사진들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넣고 그 다음 여기 또 바꾸면 되죠. 그렇게 만들면 디자인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카드뉴스 같은 것들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다 만들고 나서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겠죠. 그때 만약에 지금처럼 페이지가 여러 개가 된다면 요 밑에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저장할 수 있게 뜨고요. 만약에 하나만 저장할 거면 원하는 페이지를 고르면 되고, 모두 저장할 거면 모든 페이지로 한 후에 고해상도로 다운을 받게 되면 그게 압축 파일로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하나만 썼을 때는 JPG나 PNG 이런 거 이제 골라서 선택을 한 후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만약 제가 카드뉴스를 예시로 들었는데
여러 개의 페이지를 활용하게 된다면 압축 파일로 만들어지니까 제가 아마 날짜로 이름 줬었던 것 같은데 이거네요. 그죠? 여기다가 예시로 든 거니까 참고를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장하면 R집으로 묶어졌고 이 R집으로 묶어진 것을 압축을 풀면은 그 안에 폴더 안에 사진들이 이렇게 저장이 된 채로 나오겠죠. 그래서 카드 뉴스 같은 것도 진짜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미리 캔버스를 좀 잘만 활용하신다면 아마 포토샵을 쓰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러면서 되게 편하게 만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능들에 대해서는 지금 진짜 모두 다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일단 지금 11시 49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리 로고를 만들 거예요. 이런 카드 뉴스 같이 많은 게 아니라 한 장짜리 그냥 한 1000에 1000픽셀 정도로 해서 로고를 만들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로고를 만들고 우리 스토어에다가 달아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